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연이 짧은 것들 두 개를 묶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보다 응용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의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는 여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예비 중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BS 뉴런이 본인한테 제일 맞다고 해서 기념서로 보고 있습니다. EBS 뉴런이라는 책도 저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쉬운 개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개념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센을 풀고 일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3학년 1학기를 진행 중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예비 중1인데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개념서를 보고. 근데 지금 중3 1학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중3 1학년 과정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아이가 매우 성실하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 등 학습 능력 자체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도 잘 돼 있겠죠. 스스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쌤보다 일품이 정답률이 더 높고 고난이도 문제는 거의 맞고 앞쪽 B단계의 오답이 좀 더 많은 편이라 엄마가 진행하기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으로만 보면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 같은 경우는 EBS 뉴런을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으로 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센. 그 다음에 이제 심화는 안 하고 준심화로 일품까지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궁금해하는 거는 오히려 일품보다는 센이 오답이 많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자, 센과 일품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나오죠. 그래서 난이도가 3분의 2 정도가 겹칩니다. 센이 난이도가 이렇게 간다면 일품 같은 경우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과 일품은 대략 요만큼이 중복되는 겁니다. 난이도상으로 요만큼이 중복이 되는 거죠. 차이점은 센이 좀 더 유형이 다양하고 더 많습니다. 유형이 많고 문제량도 많죠. 그에 반해서 일품은 좀 더 요약적이죠. 일품은 요약적이다. 그리고 좀 난도 높은 여기 고난도 문제가 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사연을 잠깐 봤을 때 왜 쌤보다 일품이 정답률이 더 높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난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쌤을 풀고 일품을 풀면 이만큼 중복되는 거를 또 푸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답률이 높을 수가 있죠. 센에서 풀었던 거를 또 푼다. 또 푸니까 정답률이 높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아이가 오답을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높다. 이런 거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센이 굉장히 오답이 많으면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 다시 고치는 행위를 제가 여러 번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오답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익히면 이 아이가 센이 정답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당연히 블랙라벨 가기 전에 일품 정도를 시키는데요. 센 오답을 완벽하게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일품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많이 안 틀리죠. 따라서 이 아이는 센에서 많이 틀렸던 것들을 오답을 다시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익혔고 그래서 일품을 풀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이 나오니까 정답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죠. B단계 오답이 많고 오히려 고난도 문제, C단계라든지 고난도 문제는 오답이 적다라는 걸 보면 이 아이가 심화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춘 거예요. 심화 능력도 갖춰서 개념을 가지고 심화 능력이 있으면 풀 수 있는 이런 고난도 문제는 잘 푸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도 문제는 잘 푸는데 왜 B단계 문제는 많이 틀리느냐라고 하면 B단계는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B단계 정답률을 만약에 높이고 싶으면 개념을 굉장히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누군가 지문을 던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거 왜 성립하지?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아이가 굉장히 완벽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유형 문제를 굉장히 잘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개념을 완벽하게 얘가 학습을 못할 경우는 유형 문제를 정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유형 문제를 풀 때 정답률이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떨어지는 이 틀린 문제들을 정확하게 복습해서 익히면 됩니다. 아, 내가 뭘 놓쳤구나. 이거는 이런 개념이 활용되고 확장되는 거네. 아,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정확하게 복습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형별 교재가 좀 많이 틀리면 일단 점검할 거는 개념을 점검하는 게 맞긴 맞는데, 만약에 많이 틀리더라도 이렇게 일품 정답률이 높을 정도로 유형별 교재 오답을 충실하게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학원을 다니잖아요,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 학원 스님들 중에서 보면 개념서에 있는 기본 개념 말고 기본 개념이 확장이 되는 개념 있잖아요. 확장되고 심화되는 개념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응용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까지 수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리해주는 스님도 계세요.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거기서 확장되고 심화되는 개념까지 스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듣고 아이가 센이라든지 혹은 뭐 심화 교재를 풀면 미리 개념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거를 배우고 나서 푸니까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정답률이 미리 개념들을 확장되는 것까지 다 배우고 나서 풀어서 정답률이 올라가냐? 아니면 나는 기본 개념만 배워서 정답률이 센 풀 때 정답률이 떨어지지만 센을 오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활용 개념이나 확장 개념들을 익혀서 일품을 풀 때 오답이 없게 만드냐? 그거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배워서 푸느냐? 아니면 자기가 센을 풀어가면서 확장이나 응용 개념들을 못 익혔던 거를 푸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공으로 진행 중인데 고등과정 나가도 홍공이 가능하면 하는 엄마의 바람입니다. 자, 너무 좋죠.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왜냐하면 홍공으로 예비 중1인데 중3 과정을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이가 굉장히 절제하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마 되게 아이의 동기부여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기부여나 이런 걸 잘 만들려면 어머님이 맞벌이를 하시면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머님이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관리를 하고 아이가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양육을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을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맞벌이인데도 이렇게 만들었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게 잘 될 것 같은 성향의 아이는 아닌지라, 강의 아니라 강의 수업인 것 같아요. 강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게 잘 될 것 같은 아이는 아닌지라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서 학원 경험이 필요한 건지 생각하게 해보게 되고,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힘들기도 하고요. 중등 마무리하고 고등과정 넘어가도 될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족보닷컴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가 좀 쉬운 학교도 있지만 한 목동 아니면 강남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도 있거든요. 목동, 강남은 뭐 평균이 뭐 3, 40점대 나오게끔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족보닷컴에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점검을 하세요. 왜냐하면 홍공의 약점이 교재만 푼다 그랬죠. 자, 이 교재만 풀면 그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인터리빙 방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학습한 것이 장기 기억에 잘 저장이 안 됩니다. 장기 기억 저장이 좀 힘들어요. 교재만 풀게 되면. 근데 학원을 다니면 뭐 프린트도 주고 그래서 아이가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풀거든요. 그러면 학원을 다니면 그런 부분이 돼서 훨씬 좀 유리한데, 홍공을 하면 그 부분이 좀 안 되죠. 교재만 풀게 되고 교재의 순서, 흐름과 맥락에 의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공부한 게 잘 저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프린트 형태 문제를 많이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계속 풀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적으로는 일품 정도 수준까지 아이가 소화를 하면, 이 정도 소화를 했다, 일품 정도 교재까지 아이가 한 80에서 한 90% 정도 소화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고등과정 가도 무난하죠. 무난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재로만 봤을 때는 선택할 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예비 중1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고등과정을 갈지, 아니면 1품보다 한 단계 높은 블랙라벨 정도까지 풀리고 고등과정 갈지, 이런 부분은 한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라벨까지 풀고 고등과정 가는 게 아이의 심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더 좋고요. 간혹 부모님들이 진도를 빨리 나가시기를 바라는 경우는 진도 좀 빨리 빼주세요. 뭐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학원에서 가르치면. 그럼 저도 보통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예비 중이 정도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품 정도까지 아이가 소화를 하면 고등과정을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진도 빨리 빼달라는 부모님들이 계시면요. 고등과정을 나가면서 중등과정을 다시 블랙라벨로 복습을 합니다. 여기서는 선택을 할 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블랙라벨까지 다 마무리하고 고등과정 가는 게 학습 능력적인 면에서는 심화 능력을 키우는 데는 가장 좋고요. 그게 뭐 싫다 그러면 1품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고등과정을 가고 고등과정 가는 과정에서 중등과정을 또 까먹으니까 아이가 중등과정을 블랙라벨 정도로 복습을 하면서 고등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기 내용을 또 보면요. 현행할 때 복습은 하겠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념이나 공식 유도 과정이 어느 정도의 복습이 필요한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족보닷컴 기출 테스트를 보십시오. 자, 이런 프린트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선행시 개념 노트에 쓰고 정리하고 나름 암기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물어보니 다 잊어먹더라고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회상하기, 그 다음에 인출 두 가지를 아이들이 잘 안 쓰면서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출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랑 비슷한 거죠. 개념 같은 경우도 백지 개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물어보면 개념 설명하기라든지 이런 시험이랑 비슷한 거고요. 회상하기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마치 뭘 상상을 하면 되냐면 제가 유튜브로 얼굴 나오면서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요. 오늘 할 얘기들을 몇 가지 요점들만 적습니다. 연습장에. 그래서 오늘 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 요점들만 딱 적고요. 그 요점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전달할까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여기선 이런 흐름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전달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찍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들은 어떤 대본을 앞에 두고 앞에 둔 두 대본을 보면서 읽으면서 유튜브를 찍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찍지 않고 마치 이제 강의하듯이 어떤 내용을 말을 할까 몇 가지 주제들만 딱딱 찍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 찍기 전에 머릿속으로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로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상하기는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수학 개념을 배웠으면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그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회상하기고요. 인출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보듯이 개념 같은 건 개념 테스트, 개념 설명 이렇게 이제 시험 보듯이 떠올리는 건데 이 두 가지 작업이 없으면 잊어먹습니다. 다시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잊어먹는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고등 과정을 나가면 그냥 1품까지 했으면 고등 과정 나가면서 중등 과정을 다시 블랙라벨로 꾸준히 복습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방법도 있겠죠. 복습 과정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홍콩뿐만 아니라 강의식 수업을 해도 잊어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장기 기억에 집어넣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인데요. 중등 심화는 얼마나 오답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중등 심화 블랙라벨 A급 같은 문제를 정답이 맞을 때까지 몇 번 정도를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해야 할까요? 역시나 스님 말씀대로 틀린 건 계속 틀리네요. 오답 노트 없이 틀린 것만 풀고 있고 2-1학기 거 3번까지 틀리는 문제도 있어요. 오답 노트를 쓰면 좀 나아질까 얼마 전 오답 노트를 써보게 하는데 시간이 엄청 드네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자, 먼저 오답 노트는 저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그리 추천하진 않습니다.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된다. 그래서 오답 노트 말고 오답을 해라. 오답 행위 자체를 많이 하는 거 추천을 하죠. 다시 풀어보는 행위 자체를 많이 해라. 노트에 정리하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린다. 만약에 노트에 정리를 할 거면 어떤 내가 그 문제나 이런 내용을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만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풀이까지 다 쓰고 문제까지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인수분해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식의 문제를 틀렸더라. 이게 인수분해가 아니거든요. 여기 2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실수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자체를 다시 오답 노트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이 실수가 되고 있는지 이 실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내용적으로만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자 이렇게. 그래서 오답 노트는 이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비추하고요. 오답을 많이 해라.
그 대신 뭔가 정리하고 싶으면 반복적으로 틀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라.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연만 가지고 봤을 때 또 알 수 있는 게 오답 노트가 많이 걸린다라는 것도 있고 오답을 했는데 또 잊어먹는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화 교재를 하는데 틀리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학생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심화 교재를 할 때 몇 개 안 틀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고치는 애들이 있어요. 해설을 안 보고 스스로 고치는 애들은 자기가 이거 놓쳤네, 이거 실수했네 스스로 고치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오답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고쳤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오답해도 틀린다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 틀린 문제를 고쳤는데 못 풀었어요.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 가르쳐서 강의를 듣거나 해가지고 듣기 방식이죠. 듣기, 이해하기 방식으로 오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듣기나 이해하기, 해설을 읽기 아니면 누가 가르쳐주는 걸 귀로 듣는 행위는 계속 머릿속에 그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그 설계 과정이나 그 흐름 그리고 어떤 개념을 가져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연결고리 그런 것들이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무한 오답을 해도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한 오답을 해도 계속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설 읽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설명 듣기 이러면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럼 뭐로 가야 되냐면 이제 암기로 가야 됩니다. 풀이 전체를 암기를 해야지만 오답이 내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런 방식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최악의 상황. 정말 시간이 없고 내신은 해야 된다. 그럼 해설지라도 암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중학교 때는 스스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스스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틀린 것들을 스스로 다 고칠 시간적 여유가 확보가 되고요. 다 고쳐야 스스로 해결을 하죠. 해설지를 안 보고. 근데 이 아이가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교재를 엄마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교재를 풀릴 가능성도 있고요. 어머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틀릴 수도 있죠. 너무 많이 틀린다 얘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틀리니까 시간을 확보해서 다 고칠 시간이 없다. 푸는 교재를 엄마가 너무 많은 양을 잡아놓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이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문제를 못 푸니까 많이 틀린다. 다시 고치라고 그래도 또 못 고친다. 충분히 시간 한두 문제를 2시간이고 고민해서 자기가 해결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지 문제 해결력이 늘어나는데 그런 시간을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욕심을 버리시고 이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교재 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난도도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A급이나 블랙라벨 풀리니까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러면 A급은 풀리지 말고 블랙라벨만 풀린다라든지 아니면 그거 다 빼고 얘 수준이 1품 정도구나. 혹은 센 정도까지만 풀려야겠구나. 그래서 센이나 1품까지 풀리되 센 C단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이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스스로 풀어서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혹시라도 틀렸다 그럼 틀리면 다시 오답을 하잖아요. 오답을 하더라도 스스로 고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안 돼서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었다 라는 순간 무한 오답을 해야 됩니다. 무한 오답. 어머님이 말씀하신 역시나 오답을 시켜도 계속 틀립니다.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한 오답을 시켜야 되고요. 이때부터는 수학이 아니라 그냥 암기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선책이죠. 정말 안 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그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교재 난도 줄이고 교재 양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풀고 틀리면 역시 오답도 충분히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중등심화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시간을 너무 뺏기는데 중등심화에 이 정도까지 시간을 또 쏟아서 과연 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꼼꼼해서 다음에 다시 푼다면 오답을 꼭꼭 하고 싶어합니다. 잘 못 넘어가는 성격인 것 같아요. 덕분에 진도는 느립니다. 친구들 고등과정 하는데 저희는 2-1 함수 부분 해요. 자, 근데 사연을 보면 얘가 몇 학년인지 학년이 안 나왔네요. 이 학년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다시 일로 가면요. 친구들 고등과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급한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올바르게 공부법을 전달하는 유튜브들 보면 제대로 공부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지금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아이가 문제는 고등과정을 못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교재 양을 약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난도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충분히 자기 힘으로 풀게끔 해야 돼요. 최소한 틀린 문제들을 해설을 보지 않고 강의를 듣지 않고 자기 힘으로 풀게끔 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학습량을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학습량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행이든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력이 부족한데 A급이나 블랙라벨을 풀다 보니까 못 푸는 게 많고 못 푸는 게 많다 보니까 오답을 해도 못 고치고 못 고치는 게 많다 보니까 해설을 보거나 누구한테 설명을 듣고 해설이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빨리 까먹고 빨리 까먹다 보니까 오답을 해도 계속 안 되고 무한 오답을 하고 이런 영혼의 무한 오답의 늪에 빠진 거죠.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적당량의 교재, 적당량의 난도에 해당하는 것을 스스로 풀고 고치고 그런 적당량의 시간적 확보를 통해서 선행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준으로 잡아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이 상태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 못 이루는 밤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